네, 사상자가 350여 명이 나온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국가 애도 기간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지난 일주일 이태원 참사를 전후로 경찰과 관할, 지자체 등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정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사회일부 송재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송재인 기자. 정부가 정한 국가 애도 기간은 오늘로 끝나지만 아마 당분간은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지난주 토요일 밤 직후 상황을 다시 한번 좀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네, 참사 당일 상황을 전해드리는 게 아직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29일 밤 10시 15분쯤 헬로윈을 앞두고 이태원 좁다란 내리막길에서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급격히 인파가 몰리면서 압사 참사가 난 건데요. 바로 다음 날인 30일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충격을 더욱 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일에는 그러니까 바로 다음 날인 30일에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열고 국가 애도 기간을 지정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를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참사 다음 날 30일에는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내리막길이나 경사도 같은 지형적 원인이 집중적으로 논의되긴 했지만 구조까지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버렸던 점, 또 현장에 배치됐던 당일 경찰은 137명뿐이었다는 점 등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지 않나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관련해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관련자들은 사과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참사가 발생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30일이 되죠. 이날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리 경찰이 배치가 됐더라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30일 당일부터 경찰의 대응이 충분했었는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던 날인 만큼 관련해서 취재진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이상민 장관은 인파 규모가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을 배치했고 미리 소방이나 경찰 인력을 더 배치했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경찰 역시도 당일 투입한 137명은 예년보다는 더 늘어난 수치라고 매해 투입됐던 경찰 투입 수를 공개를 하면서 이 장관의 발언에 힘을 실긴 했지만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한 결과 이 137명 가운데 마약 단속 등에 집중하는 수사경찰 50명을 제외하고 오롯이 질서 유지에 주로 주력하는 파출소나 지구대 직원 경찰들은 32명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2018년이나 19년보다는 적은 수치고요. 여기에 지자체의 책임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산구청은 당일 현장에 30여 명의 인력만을 배치했었고 이 가운데 안전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은 한 명도 없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충분히 대비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 아니냐 이런 지적이 커지는 상황에서 31일 월요일부터는 서울광장 등에 합동 분향소가 끓여져서 시민들의 애도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네, 참사를 왜 막지 못했냐는 의문 속에서 사회 전체적인 애도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 경찰의 사전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사실은 경찰도 사전에 인파가 예년보다는 더욱 몰릴 걸 알고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먼저 이태원 상인들은 사전에 경찰과 간담회를 진행했을 때 경찰의 현장 통제할 인원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밝혔고요. 심지어 용산경찰서가 자체 분석한 헬로윈 치안 상황 보고서에도 예년보다는 2배가량 많은 인파가 몰릴 거라고 적시돼 있었습니다. 그럼 왜 사전에 더 많은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건가 의문은 갈수록 커졌는데 경찰은 기존 수사팀을 특별수사본부로 전환해서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대비를 굉장히 부실하게 했고 그 결과 이 참사 당일 현장 대응도 굉장히 좀 미흡했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이틀 뒤, 그러니까 1일이죠. 현장 대응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른 건 앞서 말씀드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전환을 밝혔던 지난 1일. 오후 늦은 시각 경찰이 당일 압사 같은 위험을 호소하는 112 신고 내역 11건 녹취록으로 공개했었는데 이걸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현장 대응이 당일 부실했던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보시면 무려 4시간 전부터 이미 압사 위험을 호소하는 신고는 다수 접수됐던 거로 드러났고요. 정확한 시각은 6시 34분이라고 공개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후에 취재를 진행해 본 결과 이보다 더 앞선 시각 19분과 26분에도 압사 위험을 비슷하게 호소하는 신고는 더 있던 걸로 후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우선 그 신고 내역을 보면 당시 경찰은 초기 신고 단계에서는 4번가량 출동을 했다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참사가 더욱 악화할수록 현장 출동은 하지 않았던 거로 드러났습니다. 네. 국가 애도 기간 마지막 날 지난주 토요일 밤 발생했던 29일 밤 10시 15분 헬로윈 앞두고 발생한 참사를 다시 한번 송 기자랑 짚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경찰 대응 논란이 불거지니까 현장에 출동했던 일선 경찰관들도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갈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된 바로 그날 밤 YTN이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네. 경찰 내부망에 이태원 파출소 소속 경찰이 올린 글이 화제가 됐습니다. 당일 이태원 파출소 소속 인력 20명 정도로는 현장을 관리할 수가 도저히 없었다며 당시 상황을 강조했는데요. 사전에 할로윈을 대비해서 인력 지원할 것을 요청했었지만 이른바 윗선에서 거절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책임론은 지휘부까지도 확산을 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일 오전 출범했고요. 첫날 바로 서울청과 용산서, 용산구청, 그리고 이태원역 등 주요 기관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강제수사 돌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경찰 지휘부를 향한 책임론 더욱 거세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수본이 출범한 2일부터 용산서,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찰청, 그러니까 경찰 각 지휘부가 언제 이 참사를 처음 보고받았는지 그 시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면 용산경찰서장의 경우엔 당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현재는 대기 발령된 상태입니다. 용산서장은 앞서 대통령실 근처에서 있었던 집회 현장을 지휘하다가 10시 20분쯤 현장에 인근에 도착했다고 상황보고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특별감찰팀이 감찰을 진행한 결과 용산서장은 11시 5분에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한 걸로 드러났다고 하고 있고요. 45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다시 밝혀질 걸로 보이는데 어찌됐건 용산서장이 가장 현장에 먼저 도착을 했지만 이후에 서울경찰청 그러니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유선으로 보고된 시각은 더 늦은 11시 36분입니다. 당시 김광호 서울청장은 서울청에서 밤 9시에 퇴근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밤 11시 36분에 전화로 보고를 받고 처음으로 참사를 인지했습니다. 끝으로 이제 경찰책에 대해서 가장 수장을 맡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은요. 우선 당일에 이제 경찰청이 낸 자료들을 총 종합을 해보면 우선 참사 당일에는 윤 청장은 휴일을 맞아 충북 지역을 방문해서 지방에 있었거든요. 지인들과 등산을 한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밤 11시에 취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11시 32분에 경찰청 내부에서 윤 청장에게 문자로 첫 보고를 올렸는데 자던 상황이다 보니 아무래도 확인을 못했던 것 같고요. 이후에도 20분 뒤에도 전화가 갔지만 한 차례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번 참사를 처음 보고받은 건 전화통화를 통한 보고였는데 다음 날로 시간이 이미 넘어간 뒤였던 0시 14분이었습니다. 네, 사고 참사 발생 2시간이 돼서야 결국 보고를 받았다. 사실 어제 특히 아까 나갔던 그 동선 화면 중에서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윤희근 청장의 동선이 좀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고 말한 대로 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경찰 내부는 물론이고 재난주무부서에 특히나 경찰국이 신설된 행정안전부의 보고체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정리를 드리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더 늦게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를 인지하게 된 건 소방청에서 대통령실로 보고가 간 밤 11시 1분이었는데요.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고를 받게 된 건 밤 11시 20분이었습니다. 이 사이에 어떻게 그럼 행안부는 처리를 했던 건가 구체적인 내역도 공개가 됐는데요.
소방청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면서 10시 48분에 보고를 하면서 행안부 상황실로도 동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네. 다만 행안부 자체 보고 체계가 조금 복잡한 면이 있었는데 1단계 문자가 가는 직원들이 있고 2단계 문자가 가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네. 1단계에서는 장차관은 우선 빠져 있고요. 2단계 긴급 문자부터는 장차관에게도 갑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상민 장관은 이 목록에서 누락돼 있으면서 긴급 문자를 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문자를 받은 비서실 직원에게 문자가 가고 1분 뒤에야 밤 11시 20분에야 비서실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안부 내 재난을 인지하는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요. 네. 해상의 경우와 달리 육상에서 일어난 일은 행안부 상황실로 112 신고가 바로 접수되지 않습니다. 119 신고만 접수가 되고요. 네. 이에 따라서 행안부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서 경찰청과 혹은 국회와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 또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부분은 세월호 참사 뒤에 정부가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소통을 빨리 하기 위해서 국가재난 안전통신망을 마련했지만 이번에는 망을 활용한 기관 간 소통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법이 없어서 육상 사고는 119 신고가 행안부로 통보가 안 된다는 해명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할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송 기자가 뭐 특별 감찰 내용,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서 이 보고 체계 일지 한번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제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특수부는 주말 사이에는 기존의 8곳에서 압수했던 압수물들을 분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계기관의 부실 대처 문제를 중심으로 혐의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파악할 걸로 보이는데요. 우선 경찰 대응과 관련해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황보고서에는 용산서장이 현장 일대 10시 20분에 도착했다고 돼 있는데 특별감찰팀은 그보다 늦었다고 파악을 하고 있는 만큼 허위 기재가 된 게 아닌지 이 여부도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앞서 쭉 정리해드린 줄줄이 늑장보고가 됐던 경위도 역시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소방당국이 밤 10시 18분부터 다음날 새벽 0시 17분까지 꾸준히 경찰에 15번에 걸쳐서 공조 요청을 했는데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던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도 안전 책임을 우선적으로 지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네. 용산구청이 운영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현장을 내내 CCTV로 지켜보고도 참사가 발생한 뒤에야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참사 뒤에 용산경찰서로부터 관련 상황을 질문받고 나서야 일대에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현장 상황 보고를 한 건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소방당국 역시도 참사 발생 전부터 관련 신고를 받고도 대처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부 제기된 상황인데 특수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 일주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는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여전히 이태원역 1번 출구를 중심으로 애도와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 기자가 경찰과 소방, 지자체에 대한 수사가 다음 주부터 좀 본격화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또 그 부분을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합동 분향소 운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될 예정입니까? 네. 애초는 오늘로 합동 분향소 운영 역시도 밤에 마치는 거였는데요. 네. 오늘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애도기간이 오늘로 끝나지만 합동 분향소 운영 계획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와 협의해서 연장이나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용산구청은 녹사평역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12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중대본 발표 내용을 조금 더 추가로 전해드리면 이태원 합사 참사 피해 신고 기간을 기존 8일에서 15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습니다. 의료비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연장한 조치로 보이고요. 끝으로 혼잡도가 극심한 주요 지하철 역사에 안전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현장 분석을 통해서 구조적인 시설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축제가 열리는 기간도 맞물린 만큼 긴급 안전 점검에 나서서 10일부터 한 달 동안 긴급하게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의 슬픔과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하겠습니다. 네, 사회일보 송재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